중동전쟁의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서서히 시장은 호경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벌써부터 이 자동차와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 호경기로 나아가면서 관련된 경기 민감 업종들까지 주가를 밀어 올려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 공유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최근에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진행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최근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호재성 이슈들이 악재성 이슈들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이겨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강세장으로 진입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수 상승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좀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 이제 반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수가 워낙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낙폭이 좀 세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주가를 많이 밀어 올렸었던 조방원이라든지 특정 이제 테마를 부여받으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급등할 때도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드라마틱한 매매를 할 거면 혁신 업종을 보시라.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그 매력도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강력하니까 차라리 이쪽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안정감 있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게 일정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받쳐주고 있어야 추후에 이런 좀 모험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우량주 위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로봇주들 좀 조정이 나오고 뭐 다른 이제 섹터들도 어느 정도 좀 위축 국면으로 가는데 이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건설이랑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자동차가 저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이야기해서 경기가 이제 좀 좋아질 때 호경기가 이제 될 때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경기 민감 업종이 좀 투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항상 선반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이미 피부로 우리가 느껴질 만큼 좋아지기 전에 와 경기가 엄청 안 좋고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는 좀 올라가겠지 하는 그 시점. 사실 지금 현 시점만 놓고 보면 불경기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시점. 그럴 때 이제 선발적으로 먼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하락이 더 나올 만한 이슈가 불경기가 더 심해질 만한 이슈가 이제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전형적인 경기 사이클을 타는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경기 민감 업종인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는 차를 바꿀 생각을 하지만 불경기에 누가 차를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아주 전통적으로 경기 사이클을 정직하게 타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하기에 좀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피터 린치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이제 불경기가 왔을 때 버티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를 예로 들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불경기가 왔을 때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점유율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뭐 망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 업종을 투자할 때는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불경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그리고 불경기가 왔을 때 오히려 이제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과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경기가 진행됐을 때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호경기가 왔을 때 그 뺏어온 점유율만큼이나 성장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그룹이 뭐 불경기 좀 왔다고 망할 만한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안정성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언제부터 찍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현 시점부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면서 찍어도 좋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제가 수개월 전부터 자동차는 투자해도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도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불경기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는다면, 호경기가 결국 온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미 불경기가 지속된 지가 2,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사이클을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하나 해외 각국에서의 금리 인하는 진행됐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미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곧 다가올 미래입니다. 뭐 이미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이제 지척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막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호경기로의 이제 전환이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져요. 현금 30%를 제가 남기라고 했던 이유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초입부의 시장이 좀 흔들리니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에어백 역할을 하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관점이지, 시장이 폭락하니까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유동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제부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동차 종목을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하고 어떠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투자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만한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자 예탁금, 지금 이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갈 것이냐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달성했던 지수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온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요. 지금 한국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고점 찍었던 지수죠. 이 위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무너져가지고 지수가 급락했다, 작살났다. 그래서 무너진 게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져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가지도 못했어요. 3,300을.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저는 이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탁금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 수준까지 이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고객 예탁금 100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전고점 부근이 70조 후반 중후반인데 여기서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뭐 8, 90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예탁금 100조 시대를 연다라고 하면은 과연 증시가 안 올라가겠는가?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다른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못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저는 좀 보시면서 가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지수의 장기적 상승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간밤에 이제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거의 회복하면서 정고점까지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뭐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었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마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고점을 또다시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밤에 좀 안 좋은 이슈도 나오기는 했는데, 파월이 미국 연준의장이 이제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뭐 공식적으로 파월 입장에서 오피셜로는 연내 2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7월 달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딱 선을 그은 걸로 보여져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는 좀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월러 연준 이사는 원래 그 금리 인하를 처음부터 계속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트럼프한테 잘 보여서 연준 의장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매파라고 부르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좀 대척점에 있는 매파 성향의 봄원 연준 부의장도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입장을 바꾸다 보니까 이거 7월 달에 진짜 이 금리 인하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연준 2사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의장도 이제 인하 측면으로 갈아탔고 원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인물이 비둘기적으로 바뀌니까 이게 파급력이 더 센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잖아요. 이제 제가 정치 얘기는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골수 뭐 보수층에서 이제 활동하던 정치인이 진보 편을 든다든지, 골수 진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던 정치인이 보수 편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뭐 보수 편을 든다든지, 저도 헷갈리네 말하면서. 하여튼 이러면서 완전 상대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진보하던 사람이 보수 넘어가고 보수하던 사람이 진보 넘어가면은 더 그게 임팩트가 좀 세잖아요. 힘을 좀 받는 것도 있고 원래 이제 보수하던 사람이 보수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에 있던 사람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금리 인하 한다 안 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점점 연준의 전체적인 스탠스가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금리 인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라고 하면 뭐 선을 긋기야 했지만 결국엔 금리 인하 하겠구나. 올해 연말에 한 2회 정도 올해가 가기 전에 금리 인하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결국 금리입니다. 금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1순위로 봐야 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게 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력 자체가 오랜 시간의 동결 이후에 미국마저 인하하는 스탠스라 시장은 장기적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로봇주들도 막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계속 로봇주나 제약바이오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 기회로서 잘 삼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휴전 선언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자 이제 화해합시다 하고 바로 화해가 안 되잖아요. 조금 앙금이 남아 있었다 보니까 소규모로 공격을 좀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휴전합의 도출해냈는데 이거 도로아미탑을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트럼프가 엄청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깨갱했습니다. 제가 일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렇게 트럼프가 참전하겠다라고 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전쟁 절대로 지속 못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뭐 용맹한 하이에나여도 어떻게 지금 전성기 사자랑 싸웁니까? 그냥 뭐 자살 시도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제 참전한다 그랬는데 전쟁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럴 리는 저는 이제 없다라고 당연히 보는 것이고 이게 진짜 미국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미국이 참전한다고 뭐 달라지겠냐 이러는데 미국 참전하면은 미국이랑 전쟁하는 그 나라는 그냥 지도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걸 진짜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뭐 오냐오냐 하니까 되게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 참전을 한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2등이랑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왜 천조국이라고 합니까? 국방비 천조 쏟아부어가지고 천조국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제 2등과의 격차도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좀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열심히 올려놨던 유가 다시 이제 도로아미타불로 막 올렸었잖아요. 근데 휴전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4불까지 다시 조정이 나왔고요. 유가가 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이제 저물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물가에 대한 안정감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물가가 높아지게 되고 유가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부담되죠. 금리 인하하면 물가 엄청 올라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올라?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것도 22년 말 23년 이때 금리 인상을 했던 것도 결국 물가 잡기 위해서 그런 건데 물가가 치솟을 것 같으면은 사실상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죠.
지금 그 연준이 계속 금리 인하 안 하고 버팅겼던 것도 뭐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물가 올라갈까봐 그거 걱정돼가지고 금리 인하 계속 안 하고 뒤로 미룬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가가 안정됐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그만큼 또 속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고, 한국이 조금 아쉬웠던 포인트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 증시가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관찰 대상국 등재에 좀 실패했고요. 여기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디벨롭드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 시장, 개발된 시장,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뭐 EM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국 시장에 위치해 있고 그 윗단계, 최종 단계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관찰 대상국 이제 1년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 등재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다시 도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6월에 다시 도전해서 관찰 대상국 등재에 성공했다. 그러면은 1년 정도 또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럼 2027년에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이 가능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2028년 또 1년이 지나서 2028년에서야 비로소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불러 모아지니까 뭐 관찰 대상국 등재되고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이미 투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요. 그래서 이걸 도전했던 게 실패했던 거는 좀 아쉬운 포인트긴 하나, 뭐 내년에 또 이제 도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상승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저런 소소한 뭐 좀 악재 아니면 악재, 좀 실망감이 좀 있는 포인트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지수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또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반등하던 게 다시 또 고꾸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단계고,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 경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연준도 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니 경기가 좋아질 걸 미리 시장은 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이나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종전에 따른 건설기계 재건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DLNC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건설주가 아니죠. 제가 원전주 안에서도 건설주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DLNC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원전 건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건설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원전 수혜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전주 찍으실 분들은 이 두 종목도 보시라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좀 부담될 수 있으니 DLNC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조정 나와서 오히려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그랬는데 이거래일 만에 바로 이제 또 급등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건설들도 좋지만 지금 이제 자동차 종목들은 아직 뭐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개 빼꼼드는 단계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영원한 불경기는 없고 결국 사이클 타는 자동차 업종은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이냐,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요즘 같은 시점에 저는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기아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이평선 200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정배열로 좀 돌아서려고 하는 단계고, 현대차 기아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돌아가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개념이고, 그렇게 이제 지배 구조가 쭉 내려가가지고 뱀이 자기 꼬리를 문 형태로 또다시 이제 또 그 현대모비스를 소유하는 형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주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개별적인 기업 성장성 모멘텀도 물론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의 이 위치, 그리고
이 기업의 그 지배구조 개선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라 강조를 드리니까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수혜를 받을 만한 건 역시 중소형 종목들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한국단자라든지 뭐 HL만도라든지 SL 그리고 화신이라든지 서현이와 같은 기업들 또 뭐 성우하이텍이나 뭐 코리아FT,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추후에 이제 후발주자로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지금부터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기왕이면 지금 우량주들 현대차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런 쪽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현대오토에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제조업 쪽에서는 앞으로 그 스마트 팩토리 분야로의 성장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고 저렴한 노동력을 쓰기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공장 빼고 있는 단계니까요. 뭐 인도에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또 공장 짓는다 해도 그게 사실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공장이라는 게 뭐 뚝딱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언젠가 국가가 발전하면 또 인건비는 올라가고 미국에서도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공장을 되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이 또 인건비 얼마나 비싼 나라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쓰는 공장은 이제 앞으로 비전이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을 쓰지 않고 로봇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으로 공장이 돌아가게 하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담당하는 기업이잖아요. 현대차 그룹 안에서. 그래서 자율주행 쪽에도 수혜를 받는 기업인데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서 스마트 팩토리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도 해요. 이제 현대차 그룹도 자동차 이제 사람이 안 만들고 조립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로봇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 시작되고 적극적인 로봇 사업 투자에 따라서 관제 시스템이나 뭐 클라우드나 로봇이랑 공장을 연동시키는 시스템 매출이 앞으로 발생할 걸로 기대되는 대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 캐파 자체도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외형 성장이 진행되고 그 다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마진율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질적 성장이다.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진율 같은 경우에도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성장 가도로 이제 올라설 걸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PER도 뭐 40배 이랬던 게 이제는 한 19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다 보니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기업인데 이제서야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늦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특히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해운 모멘텀까지도 이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자동차 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출이 확대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한 자동차, 해운, 운송 여기에 특화된 현대글로비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우상향하고 있고 마진율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지어 현대글로비스는 PER도 6배, PBR은 0.83배밖에 안 됩니다. 현대모비스도 성장세가 상당해요. 뭐 PER, PBR 모두 저 PER, 저 PBR이고 마진율 증가하고 있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우상향.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동차 관련된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들은 지금 저가 매수세로 스마트머니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움직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한 6개월 뒤 뭐 진짜 한 3, 4개월만 지나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올라가서 좀 잡기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들이요, 여러분들 경기 민감 업종은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불경기에 자동차를 누가 산다고 자동차 종목이 올라? 그게 불경기가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안 좋아질 때가 없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경기도 좋아질 건데 이 이상 뭐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요. 중동전쟁까지도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해결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질 만한 악재가 더 추가적으로 끌어와서 시장에 반영시킬 악재가 물론 뭐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것이고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상 큰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다. 시장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도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고 거기에 따른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저는 실패하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자동차 종목들 제가 이제 언급드린 거 많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먼저 사세요. 그 다음에 휘하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화신, 서현이와 뭐 SL, 성우하이텍, 코리아FT 좀 늦게 사셔도 돼요. 뒤늦게. 그러니까 이런 우량주들 위주로 먼저 편입을 하자라는 거 좀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들부터 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공략을 해나가야 될지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좀 엄선해가지고 여기 또 리포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리포트랑 제약바이오 리포트, 그 다음에 검색식도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전부 다 무료입니다. 텔레그램방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여기에 제가 감사해가지고 보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안 받아가시면 손해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고요.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요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클릭해가지고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통해서도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홈에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어요.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되니까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에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향한 저의 진심이 잘 전달된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건강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매매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구독자 10만, 100만을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